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전문가입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그 오늘 150강 함께할 주제는요. 자, 2021년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를 대처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유형들 중에서 다양한 유형들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부동산의 투자 유형들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 오늘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상담과 같이 함께 궁금하신 내용들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0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2021년 하반기 정말 많은 변화들이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된다면 내년의 부동산 시장 상황들은 올해보다도 제약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집값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2021년 이후에도 공급은 계속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투자를 지금 고민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부동산 투자 유형을 순서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서울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45%나 감소되어 있고요. 임대차 보호 3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지까지 해서 3개의 그 임대차 보호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의 보호의 명목 하에 구성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라든가 월세가의 상승으로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폐지가 되고 혜택이 말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요. 서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움직일 수 있는 투자의 수요가 양극화되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하반기 투자 유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 갭 투자입니다. 소액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이제 1억 원 이하 정도의 몇 천만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소액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아파트도 대표적인 공동주택이나 실질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아파트는 조금 더 투자 금액이 무겁기 때문에 소액 갭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주택의 유형들을 일단은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를 제외한 소액의 주택들의 투자에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데 다주택자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됐었을 때 8%, 12%의 추가 취득세의 중과로 인해서 투자가 어려워지게 되는 시점도 분명히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취등록세 감면 85% 감면 혜택을 누리셔야 소액으로 온전히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의 유형들의 소액 갭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자, 주요 역세권이라든가 주거지역의 용도 변경들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용적률의 상향의 기대감들이 충분히 계획들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기대 가치를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소액 투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임대 사업자 폐지가 된다면 투자 금액은 2, 3천인데 취득세가 뭐 4, 5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소액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본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인데 투자에 있어서도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자, 특히나 이런 소액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꾸준하게 계속 상승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금액이 빠르게 회수되는 모습들에서
기대 수익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안정적인 투자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자, 투자 금액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억 원 미만, 뭐 8천만 원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지역별로 조금씩 투자 금액은 다르고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500만 원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지가가 또는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것인가, 또는 8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인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유 자금에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재개발 지정 가능성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재개발 지정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추진 절차가 이루어져 있는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추진위까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되어 있는 곳들은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적게는 뭐 6, 7억부터 시작을 해서 뭐 9억까지 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또 투자 금액이 높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 그런 지역들이 되기 이전에 그런 구역 지정이 되기 이전으로 투자를 해보는 방법, 바로 지정 가능성에 보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지역들을 이런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냐, 서울시 재개발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는 빠른 재개발 사업지를 모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25개소 이상의 재개발 예상 지역들을 발굴하고 구역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새로운 뉴타운 사업지, 재개발 사업지가 없었다는 점을 보시면은 앞으로 올해 말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업지들이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가 가능하거나 또는 지역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자, 구역 지정을 통해서 양질의 신축 아파트, 지금 필요한 주택의 유형이죠. 양질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투자의 포인트가 중요하죠. 공모일,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공모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책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구역 지정이 되기 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건데, 공모가 이루어지고 나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붙기가 어렵게 되는 조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전의 투자를 해야 내가 좋은 주택, 양질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라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금액은요, 지역별로 8천에서 약 3억 원 정도 조성인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을 보고선 투자 금액이 달라지겠죠.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높아질 것이고, 어느 정도 신축의 비중이 높아서 노후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투자 금액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더욱더 인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택의 유형이고요. 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보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수요도 많이 몰릴 건데, 단점은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1주택이 아닌 이상 2주택, 3주택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득세의 부담분이 생기게 될 것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거주 요건에 대출 규제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매수하기는 요즘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높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부담감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실거주 매수는 당연히 지금 보셔도 괜찮다,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서울 지역이 금액이 안 맞으시다면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좀 둘러보셔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하기도 괜찮고, 자, 단 투자 금액이나 실거주 금액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겠죠. 약 6억에서 10억 원 정도로 투자 금액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지역들이 될 수 있는 다가구, 다세대, 건물들 투자, 뭐 건물 투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필지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뭐 지분율이 아니죠. 그래서 황금성이라든가 지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대가치가 굉장히 차익적인 부분에서 많이 남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슬럼화된 지역 위주로 추후 재개발이라든가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시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땅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의 부담감들이 좀 높아지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공시가격 많이 올라가 있고 시세 반영된 토지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또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이런 수익형으로 보시기에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이 이루어지고,
자, 건물 투자이기 때문에 기본 15억 이상 되는 주택들이 많을 겁니다. 15억 이상 되면 이제 대출 규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끼고 살 수가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단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조금 더 비중을 높이시게 된다면 좀 최소화시켜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껴서 사신다면 10억 원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월세 어느 정도 좀 받으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10억에서 약 25억 원 정도로 투자 금액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가라든가 지산,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지금 작년과 올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이라든가 세금 규제,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다른 투자 유형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대출 활용하신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률은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투자 유형이 될 것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매수자 우위 시장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 좋은 물건을 사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된다면 상가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면서 상가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분양가라든가 가격들이 다운되어 있는 시점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선점 효과를 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가의 유형에 따라 상가의 그런 크기라든가 이런 유형에 따라서 최소 1억 5천, 2억 정도부터 들어가고요. 월세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세가 없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증금 어느 정도의 월세 받는 금액으로 해서 요 정도 금액,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위치나 입지는 약 10억 원까지도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위험성 경고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부동산이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정책들이 입법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점, 투자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웠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투자를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를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아무것도 내 삶이 변화되거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유형들 중에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일단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접근을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성격이라든가 입지, 유형에 따라서 세분화된 전략, 분석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하신다면 올해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 충분히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세미나 상담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이고요.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예약 주셔서 예약 필수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노후되어 있는 노후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법적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서울의 핵심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용산구 청파동은요. 지금 현재 다중 역세권 서울역의 역세권이기도 하고 투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용산의 유일한 투룸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이 29.80제곱미터, 매매 시세는 5억 5천에서 5억 6천5백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 시에는 약 3억 초반 정도 구성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2억 4천에서 약 2억 5천 5백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민족공원 조성, GTX 라인들, 용산의 미래 가치는 너무나도 풍부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노후 지역들의 개발 여파가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 공공재 개발 끝난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 그리고 이번에 나왔었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들이 이곳을 바로 타겟팅하고 있다. 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같이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강북 최대 규모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모습들,
사업들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서울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지상부의 공원화 조성 굉장히 큰 개발 호재로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최중심인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로 인해서 역세권 프리미엄 또 임차 수요 기대해 볼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의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청파동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미 주변 지역에 너무 노후되어 있는 후암동이라든가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1가 효창동 라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후도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 주거 환경 개선들이 꼭 일어나야 되는 곳이 바로 청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남산공원을 필두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이 같이 함께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이곳의 녹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공원 조성을 주민의 생활의 여건들이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캠프킹 기지와 유엔사 수송부 부지 미군 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개발의 가시권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에서 남영역과 용산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용산역 지역에 이런 정비창 부지의 개발 사업들, 동부간선도로와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또 서부간선도로 라인들을 통해서 그런 교통편들도 용이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정말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유엔빌리지라든가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 이 지역들 고가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동부 이촌동과 서부 이촌동의 개발 사업들, 재건축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압구정 재건축을 통해서 토지거래 해고로 묶여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높은 가격대 아파트들 평당 2억, 3억이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이 주변 한강변으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용산 정비창 부지의 개발 호재 소식과 철도 지중화 사업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3km 구간 정도를 일단 1차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원화 조성을 통해서 지상에 있었던 지상철들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청파동이 되겠죠. 청파동 노후주거지가 사실상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도 우수한데요. 도심 지역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지역들 그리고 강남 지역으로의 서울 3도심을 끼고 있는 용산이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의 접근성 너무나도 용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옆 라인으로 해서 같은 인접지에 마포공덕 업무지구 그리고 또한 용산국제업무 상업 업무지구 단지가 또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산은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개발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개발은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죠. 지금 현재 구간 개장을 2024년 예정을 하고 있고 2027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완공됐었을 때는 국가 제1호 민족공원을 통해서 랜드마크성의 그런 공원 조성이 이곳 용산에 펼쳐진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 공원 주변 지역으로 이태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한남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용산역 주변에 노후되어 있는 주거지의 그런 개선 사업들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서울역 마스터 플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광역철도망 지금 현재 수색광명 고속철도와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5개의 광역 교통망과 기존의 7개의 교통망이 같이 함께 합쳐져서 12개의 교통망이 구성되는 곳이 바로 서울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이제 서울의 지상철들을 지중화하는 사업까지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역의 복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되는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도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이곳에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추진들이 계속 이루어졌었던 이유 알고 계시죠?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 때문에 또 주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파동 지역들도 이런 공공재개발뿐만이 아니라 민간으로서 추진될 수 있는 이번 개발 사업들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권리 산정일 이전에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억 5천에서 5억 6천 5백만 원 그리고 아직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좀 장기적인 보유하실 수 있는 또 취득세 감면 받으시면서 다주택자는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전세는 약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이시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고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11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월 수익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보고 가시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으로 좀 구입을 하셔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레버리지를 충분히 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9천대에서 3억 2천대로 투자가 가능한 용산구 청파동이 되겠습니다. 자, 동부권에 정말 많은 노후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규제 완화의 핵심적인 사업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교통 호재가 내포되어 있는 창동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대출 규제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오피스텔로 3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3룸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 54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3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호선과 4호선 창동 역세권인데 앞으로 GTX C노선이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의 시세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3천에서 4천만 원대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3룸 주거용 오피스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데 생활의 인프라, 아파트의 생활의 인프라 그대로 같이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백화점이라든가 공원, 병원 모든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 개발 호재, 상계, 창동 상계의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또 같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 공시가격 상승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봉구가 26.19%로 서울의 평균치를 훨씬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지역 내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동부권이라는 점, 노후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상위권을 찍고 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능성들, 투자의 목적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교통 호재, 그리고 관공서의 그런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주거들이 개선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자리 창출이 같이 함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입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작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었던 복합 아레나 공연장 지금 2만여 석 정도의 메모드급 사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매년 2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을 창출시킬 수 있는 개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환승주차장 부지의 환승센터, 그리고 또한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의 저밀도 이런 주택들을 또 개선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벨트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된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동부간선도로 제가 지금 구간별로 이제 개통을 했는데 굉장히 교통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상부는 이제 수변공원의 조성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차량은 지하로 구성을 해서 동부간선도로의 그런 주민 생활 여건들 또 교통편들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강남권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의 매매 금액인데요. 아파트 같은 동일 평형대로 해서 거의 7, 8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아파트 가격에 대비한 대체 주거지로서 오피스텔 아파트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대가 전세 시세이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 규제를 받지 않는 중과를 받지 않고 취득세를 이제 내실 수 있는 3천에서 4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월세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규제도 없으시기 때문에 약 8천에서 9천만 원대의 소액으로도 월세 수익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했었던 강의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전화 문의 주십시오. 서울전화 02-2638-3956번이고요. 또 지역적으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유형들이 계속 바뀌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들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